우리의 발밑을 흐르며 지상을 떠받치고 있는 지하수. 제대로 된 지하수 관리는 도시의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결국 그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그다음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니터링에 따른 유지 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란 말하면 계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공사 전후는 계측이 잘 돼요. 왜냐하면 공사가 바로 됐기 때문에. 하지만 공사 후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중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나 이런 제도적인 체계가 아직은 이제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법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팽창할수록 지상의 빈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 지하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도시 과밀화에 발맞춰 지하 공간 개발 역시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지하 40m 깊이의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져만 가는 도시의 지하 공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깊은 지하는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몇 해 전 한 고속도로 터널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 소유의 임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그 임야의 그 하단부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해버렸죠.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을 허락 없이 사용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 1심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도로공사에서는 100m 이하의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지하가 깊더라도 소유권은 인정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하지만 2심과 3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채굴한 토속이 재산상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죠.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있는 범위란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그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에 해당되는 법률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얼마든지 수용하고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하 공간과 관련된 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지하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관리, 안전 등에 대한 개별법들입니다.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보상 규정도 거의 철도와 도시철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산권의 문제니까 아무리 지하 깊은 곳이라도 그는 토지 소유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런 기본 원리, 민법의 기본 원리,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보장 원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사실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013年にですね、大深度地下の使用特別措置法というものができました。で、定義も法律で決まっておりまして、通常ですね、地下として使われない、地下40メーター。 특별법을 제정해 개인의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하 40m 이하를 대심도로 설정하고 이 깊이부터는 소유권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이 법은 대도시의 깊은 지하 공간에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소유권을 규정해 관련 분쟁도 막고 지하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大深度地下はですねその無秩序な開発というのを防ぐために国土交通省がしっかり確認を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ですからこれがもしない場合はですね各事業者が好き勝手に開発をする必要があると。で一旦その大深度地下は開発してしまうと変更が難しいですから、そういった点で一定の効果は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지하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국내에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깊은 지하인데도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전력구. 왜 이곳은 직선 형태가 아닌 걸까요? 저희 전력구는 특성상 그 도심 중에서도 도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의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휘는 개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밑에는 저희가 용지화법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유지를 지나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인 도로를 따라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하 시설물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 난방, 가스는 물론 지하철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한정된 인도나 도로 아래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하 공간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 공간에 관한 통합적인 법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법에 대심도 정의도, 법적인 정의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도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깊이를 법제화시켜서 그 특별법에 넣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그 특별법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로서 정한다.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할 때 그 법률에 해당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심도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새로운 도시지하공간 개발 모델들을 속속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법 제도적인 정비가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미래 이용에 대한 좀 더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파리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몬트리올. 중세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몬트리올의 진짜 매력은 바로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Moi, ce que j'aime bien à Montréal, c'est que l'hiver, on peut se promener en dessous de la terre, puis on évite le froid. Puis aussi, c'est plus rapide, c'est moins dangereux pour le trafic d'avoir un accident ou des choses comme ça. 레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몬트리올의 지하 공간. 우리는 근처에 있던 한 건물로 무작정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통로도 있지만 지하철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가봤는데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또 다른 일반 건물입니다. 이렇게 몬트리올에선 지하철역 출입구가 따로 없습니다. 메트로 표시가 돼 있는 건물이면 어디서든 지하철을 탈 수 있죠. The network growth and grown. So one of the main problems we had for the users is the how to be oriented inside, because it was so huge. People wish to know, even they know where they are by looking outside, but they need a mapping system. Réseau is the French translation of network. 혹독한 추위로 이름난 몬트리올의 겨울.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자연스럽게 지하 공간을 개발해왔고 레조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레조 시스템이 시작된 플라스 빌마리 빌딩. 우리의 지하상가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1962년에 건설돼 지금까지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someone owning a building wants to connect to the building next door, they will go to see the neighbor, they will agree where they will do the connection, and they will ask the permit of construction to the city. But the city is not involved in the planning of the passageways from buildings to buildings. The city and the government was involv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subway system we call Metro, and other people that were owning buildings wanted to connect to the network, and it would grow organically. So it grew to the point now we have 100 buildings connected. 몬트리올 시내에서 건축되는 건물들은 지하철이나 이웃 건물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레저 시스템을 비롯해 몬트리올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문가로부터 이곳의 지하 공간 개발 방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They gave some concession to the private to build underground shopping center underneath the street with access to the development of the building on both sides. And connect, of course, to a subway station. The impact is it's a corridor underneath the street, usually with low ceiling, and you are obliged to walk or shop, etc. 그렇다면 몬트리올은 어떨까요? That owner is building linking to the subway station, so people can walk from the subway station inside the building and be linked to a neighbor already connected to the subway station. People can walk inside without being obliged to shop because they are in the public space on the private space. 지도를 보면 건물과 건물, 지하철이 연결된 몬트리올만의 독특한 개발 방식이 한눈에 이해됩니다. We try to have to ask for improvement to this project. And we can give them improvements, so maybe higher floors, floor area ratio higher, etc., etc. So it's a give and take, a win-win approach. So it's growing and growing, and we have now a huge network.